자, 이렇게 알파랑 베타에 수렴한다라면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플러스 bn은 여기 있는 리미트가 각각에 이렇게 찢어질 수가 있어서 그때는 뭐가 나오냐면 알파 플러스 베타가 나와요. 자,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 모두 괜찮은. 그래서 그때마다 나오는 결과들은 그냥 걔네들이 찢어져서 알파 빼기 베타, 알파 곱하기 베타, 그 다음에 베타분의 알파인데 여기서 하나 더 조건 하나 붙어야지. 베타가 뭐가 아니어야 돼? 0이 아니어야 돼. 자, 이게 극한값의 기본 성질인데 이제 질문을 하셔야죠. 선생님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겁니까? 라고. 그죠? 질문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지. 그냥 받아들이면 안 돼. 알겠지? 항상 의심하고 왜 그렇게 되는지를 생각하셔야 되는데, 자, 여기다가 위에다 적자면 이건 공리입니다. 1단원에서 나오는 미적분에서 다루는 첫 공리야. 공리가 무슨 뜻이겠어요? 그냥 받아들여라 라는 뜻인 거죠. 왜? 지금 고등학생들은 이거를 풀 수가 없어요. 대학교 가서 해석학을 배워야, 수학과 들어가서 해석학을 배워야 이 문제를 접근이 가능하다. 자, 공리라는 게 나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저랑 이제 공부하시면서 내가 뭔가 공리가 하나를 너희들한테 주어주잖아? 이게 이 단원의 문제를 푸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뜻인 거예요. 다시. 여기서 제가 공리 하나 말씀드렸죠? 그 공리는 뭐야? 두 수열이 수렴하더라면 그 두 수렴하는 수열을 가지고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는 다 할 수 있다 이거잖아? 이게 1단원을 푸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앞으로 1단원에 나오는 모든 문제는 다 이걸로만 풀 거예요. 몇 가지, 선생님 무슨 방법 이런 거 없나요? 없어. 그냥 이걸로만 풀 거야. 좋아요. 그 다음 두 번째. 수열 극한의 이제 기본 성질을 배웠잖아요? 요거랑 문제 풀 때 필요한 여러 툴이 몇 가지가 좀 더 필요한데요. 근데 이거는 공리는 아니고 이런 걸 이용해서 하다 보니까 알게 되는 몇 가지가 있고 그 몇 가지 중에 많이 쓰이는 거는 좀 적어 드릴게요. 뭐냐면 우리가 뭔가 문제를 풀 때 반드시 고려해야 되는 몇 가지인데요. 첫 번째, 공리를 이용하되 문제에서 수렴하는 값을 주면 우리는 그것을 활용하면 됩니다. 문제에서 수렴하는 값을 주면 그걸 활용하면 돼. 그 다음 두 번째, 문제에서 주지 않았다 하더라도 내가 이미 알고 있는 몇 가지 수렴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그게 첫 번째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1 얼마지 이거? n분의 1 빵, 그렇지. 무한대분의 1은 0에 가까워지는 거죠. 그죠? 요거 해석하려면 x분의 1 그래프 그려놓고 무한대로 쭉 펼쳐가면 되겠죠. 그래서 요건 0에 가까워지더라. 그죠? 수렴하는 수열.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거. 그 다음 이런 것들도 있지. 아까 전에 등비수열 얘기했었죠. 등비수열 얘기하면서 공비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게 되면 얘네들은 0에 수렴하게 돼. 점점 0 쪽에 가까이 붙으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상수 c는 그냥 c임 이렇게 되는 거지. 수열 극한의 기본 성질 공리와 오른쪽에 적혀져 있던 이런 툴을 가지고 앞으로 모든 문제에 접근 한번 해보겠다 라는 뜻인 거죠. 과감하게 다른 것들은 써보지 않겠다. 두 번째, 등비수열의 극한. 요 까만색 동글뱅이가 제가 말하는 소주제인 거예요. 알겠죠? 자, 오늘 지금 뭐 할 거냐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R의 n제곱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볼 텐데 이렇게 공비 R이 방금 전에 얘기했던 거 그대로죠. 공비 R이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으면 그 친구 계속해서 곱하다 보면 뭐에 가까워지냐면 0에 가까워지더라 이거죠. 그 다음 두 번째, 공비가 만약에 1이면 1을 그냥 계속 곱하면 1이지 뭐, 그지? 이거는 간단하죠. 네. 근데 R이 만약에 마이너스 1이라면 마이너스 1의 거듭제곱은 뿔마가 왔다 갔다 하니까 이런 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진동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요거는 발산하는 것이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공비 절대값 R이 1보다 큰 경우. 절대값 R이 1보다 큰 경우. 예를 들어서 3 같은 거 생각해 보시면 계속 커지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3 같은 거는 부호가 왔다 갔다 하면서 커져요. 그러니까 얘도 발산이 되는 거죠. 수렴하는 값이 없다 이 뜻인 거지. 그러니까 식을 합쳐서 공비 R이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다. 요 두 개가 딱 수렴하는 두 가지죠. 그래서 요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등비수열, 무한 등비수열의 수렴 조건이라고 표현을 하죠. 수렴 조건이라고 표현을 하고 우리는 이것만 배우고 난 다음에 바로 다음 걸로 넘어가면 뭔가 이상해져요. 왜냐? 얘네들을 활용을 몇 번이라도 해봐야 좀 감을 잡을 수 있으니까 제가 여기에다가 밑에다가 얘를 조금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볼 텐데 너무 잘못했어요. 네. 이제 1번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번에 5의 n제곱분의 자 이렇게 생긴 게 있어요. 자 이 친구가 수렴할 때 AN의 범위를 찾아라. 뭐 이런 식으로 나온 거지, 그지? 자,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푸느냐, 이런 거야. 어떻게 푸느냐. 제가 아까 전에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이거 풀기 전에, 다시 요 전 단계로 돌아가서, 우리가 뭔가 수열의 극한을 우리가 공부를 한다면, 공리를 하나 알아야 되고요. 그 공리라는 건 뭐라 그랬어? 수렴하는 놈을 활용을 해서 사칙 연산의 합, 또는 차, 곱, 나누기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죠? 자, 이 친구를 이제 푸는 방법이 이런 거라는 거야. 수렴하는 놈을 만들어야 되거든. 수렴하는 놈을 만들어야 되는데 수렴하는 놈은 얘네 두 가지란 말이야. 공비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거나 공비가 1이어야 된다고. 자, 그래서 그걸 보고 이 친구를 그런 식으로 어떻게 만들지를 고민을 해보는 거지. 하는 방법은 이런 거죠. 5의 n제곱이 보이잖아? 그죠? 4의 n제곱이랑 5의 n제곱 중에 누가 더 커? 5의 n제곱. 그래서 위아래를 똑같이 5의 n제곱으로 한번 나눠보겠다 이거야. 왜? 나눠보면 앞에 거는 수렴하는 놈이 생기고요. 그죠? 5분의 4의 n제곱도 공비가 5분의 4라는 1보다 작은 수가 나오니까 수렴하는 놈이 생기잖아. 그지? 자, 그래서 수렴하는 놈을 만들기 위해서 5의 n제곱으로 위아래를 나눈 거야. 나눠봤더니 n이 무한대로 갈 때 1 플러스 5분의 4의 n제곱 그 다음에 5분의 a의 n제곱 자, 이렇게 됐어요. 자, 그랬을 때 이 밑에 있는 5분의 4의 n제곱 있죠? 요거는 어디로 가? 0으로 가지 이제. 공비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니까. 그럼 얘가 수렴을 하려면 이 밑에 1은 수렴한 거니까 얘는 수렴한 거니까 다시 누가 수렴해야 돼? 요 위에 것이 수렴해야 되겠죠? 따라서 위에 것이 수렴하려면 5분의 a라는 공비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다. 따라서 a는 마이너스 5보다 크고 5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문제를 하나를 풀 때도 논리를 항상 갖춰가면서 풀어야 돼. 알겠죠? 우리가 이걸 왜 5의 n제곱으로 나눴다고? 선생님이 가르쳐 주니까가 아니라 수렴하는 값을 만들어내려고 나눈 거예요. 알겠죠? 이제 2번. 자, 요거예요. 이번에는 숫자가 아니라 x라고 주어졌고요. 여기에서 x는 변하는 수잖아요. 그 변수니까 범위를 한번 따져봐야 되는데 왜 범위를 따졌냐? x의 n제곱이 요 꼴인 거니까 x 값의 범위에 따라서 x의 n제곱은 값이 변할 거란 말이야. 그지? 따라서 첫 번째. 자, 절대값 x가 1보다 크면 자 보세요. 여기 있는 것처럼 5의 n제곱 이런 꼴인 거죠. x의 n 플러스 1승이 예를 들어서 5의 n 플러스 1승 이런 뜻인 거야. 자, 그러면 이 친구를 어떻게 풀어야 된다 그래서 위아래를 뭘로 나누어라? x의 n 플러스 1제곱으로 나눠서 얘를 1로 만들어주는 거지. 그 다음에 x의 n 플러스 1승분의 1은 또 0으로 사라지고 얘도 이제 나눠지잖아. 그치? 그래서 요것들을 한번 나눠보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위아래를 x의 n 플러스 1제곱으로 나눠주면 이렇게 되고요. 자, 요 친구에서 뒤에 있는 요 친구들은 다 0으로 사라집니다. 그러면서 나온 게 누가 남았어? 요 경우에는 x분의 1이 남았어. 이렇게. 그럼 두 번째 절대값 x가 이번엔 1보다 작은 경우. 절대값 x가 1보다 작을 때는
x의 거듭제곱 자체가 0이잖아요. 이건 그러니까 벌써 수렴한 거 생겼네. 그냥 신경 안 써도 되죠. 0, 0 이렇게. 그럼 마이너스 1만 남네. 그래서 이 뒤에는 마이너스 1만 남아요. 그 다음 x가 이번에는 1인 경우를 한번 해볼게요. x가 1인 경우. 1은 그냥 x에다 1 넣어버리면 되는 거니까 넣으면은 그냥 분자가 빵이어서 이 친구는 빵이 나옵니다. 빵. 그 다음 마지막 x가 마이너스 1일 때 해봐야 되는데 x가 마이너스 1이면은 x n제곱은 뿔마 왔다 갔다 함. 그러니까 진동하는 거니까 얘는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음. x 없음 이렇게. 그래서 요 네 가지가 fx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범위에 따라서 fx가 나왔다는 뜻은 뭐예요? 함수죠 이거. 그러니까 함수 그래프 그리는 것까지 해야죠. 자, 절대값 x가 1보다 큰 경우니까 1과 마이너스 1 바깥쪽에서는 x분의 1이래요. x분의 1을 이렇게 생겼으니까 이렇게 1이고 여기도 이렇게 되겠네. 마이너스 1이고요. 근데 둘 다 등호 없는 쪽이니까 구멍빵 이렇게. 그 다음 x가 1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 쭉 이어진대요. 그러니까 x가 1과 마이너스 1 사이는 이렇게 마이너스 1이 쭉 이어진대 하고 여기 구멍빵. 그 다음 x가 1일 때는 얼마인지 봤더니 0이라네요. x가 1일 때는 0, 여기 구멍 막아주시고 이렇게. 마이너스 1일 때는 함수가 없다 그랬으니까 구멍 그대로 뚫린 채로 자 이렇게 그래프 그리는 거예요. 자, 부등식과 극한 내용인데 부등식과 극한도 마찬가지로 어느 경우를 보통 얘기하는 거냐면 유한 확정가. 유한 확정값인 경우. 수렴하는 경우 그냥 간단하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뭔가 이해를 하실 때는 쉽게 이해해야 되니까 그냥 값이 있는 경우 이렇게. 자, 그런 경우에는 리미트 an이 알파고 그 다음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이 베타이면 an보다는 bn이 더 크고 아까 전에 제가 증명했던 거죠? 함수적 관점에서 아까 얘기했던 거 an보다 bn이 더 크다 하더라도 베타가 알파보다 크거나 같아진다. 이렇게. 등호 들어갈 수 있다. 자, 중간값의 정리. 수열 극한에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공리인강을 지금 제가 이거까지 해서 공리 2개 알려드리는 건데 아까 첫 번째 극한값의 기본 성질, 두 번째는 이 부등식과 극한에서 나오는 중간값의 정리. 요 딱 2개인데요. 중간값의 정리랑 앞에 수열의 극한의 기본 정리를 비교를 해보면 첫 번째 거는 등호가 있는 거고요. 이 두 번째 거는 부등호가 있는 거야. 알겠지? 부등식은 무조건 중간값의 정리로만 이해할 수 있어야 돼. 왜냐면 아까 전에 했던 내용은 등호만 있었기 때문에 부등식을 만들어낼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중간값의 정리는 무엇을 이해하기 위한 툴이다? 극한에서의 부등식을 이해하기 위해서다. 부등식 나오면 이걸로 해라 이거지. 자, AN보다 CN이 더 크고요. CN보다 BN이 더 커요. AN보다 CN이 더 크고 CN보다 BN이 더 커. 자, 그럴 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리미트 an과 리미트 bn이 존재해야 되는데요. 그것이 어떻게 존재해야 되냐면 같은 걸로 존재를 하고 반드시 그 같은 값이 알파라고 존재해야 됩니다. 반드시 같다라는 말이 있어야 돼요. 네, 반드시 존재하면서 같다예요. 존재하면서 같다. 만약에 존재만 하더라면 어떤 특징이 벌어질까? 만약에 알파랑 리미트 an이랑
리미트 AN이 알파고 그 다음에 리미트 BN이 베타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이럴 때 가장 많이 이제 활용하는 거는 함수적 관점. 알파랑 베타를 그려놓고요. 자, 그때 CN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이렇게. 요 사이에 공간이 멀어지면 CN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니까 진동할 수 있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 CN은 발산할 수 있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리미트 AN과 리미트 BN이 존재한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존재하면서 같아야 돼. 그렇게 같아지면 따라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그 사이 공간이 없어지면서 리미트 CN도 뭐가 된다? 알파이다. 이렇게 되는 거로. 그 다음에 부등식과 극한 얘기해서 중간값의 정리가 부등식을 이해하는 유일한 방법이고 AN과 CN과 BN 순서대로 있을 때 리미트 N과 리미트 BN 양 끝점에 있는 수열의 극한값이 같을 때만 우리가 활용할 수 있고 그 같을 때 가운데 껴져 있는 수가 활용될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사라지면서 그 친구도 같이 알파로 이제 줄어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